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30년 전 오늘 서울 성수동과 압구정동을 연결하는 성수대교의 상판이 무너졌죠. 오전 7시 30분경 한참 바쁜 아침 시간에 등교하던 학생들, 출근길에 직장인들이 목숨을 잃고 다쳤습니다. 충격적인 대형 참사 후에 많은 대책이 쏟아졌지만 아직도 대형 사고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지금 이 사람은 성수대교 참사 30주기를 보내면서 특별기획 그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성수대교 붕괴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했던 경광숙 당시 도봉소방서 구조대장과 생존자 이경재 씨를 만나봅니다. 네, 방금스러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성수대교 일부 구간이 무너져서 승용차 추락 사고가 있다고 합니다. 안 기자? 예, 안무석입니다. 무슨 사고입니까? 예, 오늘은 7시 반쯤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다리 중간이 10m 정도 동강이 난 상태입니다. 따라서 성수대교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직장인들과 학생들을 태운 차량이 분주히 오가던 아침 7시 40분. 갑자기 다리 한 중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릴 때 우지직 소리 나면서 꽝, 우지직 꽝 소리가 났어요. 잠깐이에요, 그냥 순간적이에요, 그냥. 네, 30년 전 오늘 성수대교 붕괴 소식을 전하는 속보를 들으셨습니다. 당시 정말 믿을 수 없는 사고였고 처음 겪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모두가 난감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당시에 구조를 위해서 현장으로 달려가셨던 당시 도봉소방서의 구조대장님이시죠. 우리 경광숙 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죠. 네, 네. 은퇴한 지 한 10년 됐습니다. 벌써 그렇게 되셨군요. 네. 네, 아직도 굉장히 젊으십니다. 그렇게 네.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셨는데 이제 얼마 만에 현장에 출동을 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출동하는 이제 거리가 있기 때문에 네네. 상당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소요돼 있고 출근 시간이고 이제 등하교 시간이지 차도 않습니까? 막히고. 그러게 차도 아무래도 원활하게 이렇게 빠지지 않기 때문에 이동하는 데 네. 시간이 상당히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그 경찰의 날 행사를 위해서 가시던 그 의무 경찰분들, 네네. 그분들이 계셔가지고 더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최소화하지 않았을까. 아마 그분들이 상판이 떨어질 때 차에 이상이 없이 똑같은 형태로 같이 떨어지게 된 것도 주변에 사고를 접하는 민간인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하늘이 그분들을 그 자리에 똑같은 차도 뒤집히지도 않고 그대로 떨어지게끔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소방 119 아마 그 정도 큰 사고 있으면 서울 시내 119에서 전체 출동을 하셨을 비상 거예요. 출동이 걸렸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까지 네. 구조를 해주신 분들이 네. 바로 현장에 계시던 우리 경찰관들이 있었다. 현장에 도착하셨을 때 그 상황은 정말 저희들이 현장에 도착해가지고는요, 과연 이게 상판이 붕괴됐다는 거는 후진국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네. 사고들이거든요.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상판이 부분적으로 똑 떨어져 나가듯이 그렇게 내려앉는 사고가 있다는 거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또 네. 나중에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한 일주일 전부터 사고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어서 신고가 들어왔었다면서요?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이라도 정밀 조사라도 했더라면 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까. 어떤 신고들이 있었다고 하던가요? 그 교각 사이가 틈이 더 많이 벌어지고 움직임의 진동이 평상시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도로의 진동을 네. 느끼지 않습니까? 네, 네. 진동을 느끼는데 다른 데보다 좀 더 이렇게 크게 그 진동의 소리도 나고 그 진동이 다른 때하고 틀리다 하는 걸 신고를 여러 사람이 했던 것 같아요. 좀 섬세하신 분들은 알아채신 거예요. 예, 그럼요. 네, 근데 그걸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겨버렸던 것이 네. 이렇게 큰 참사를 불러온 거죠. 그렇죠. 예, 물론 뭐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유지라든가 이런 것에서 큰 문제가 더 있었겠습니다만.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물에 빠진 분들, 그다음에 이제 추락해서 뭐 다치신 분들, 뭐 여러 형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저희들이 도착했을 때는 또 다리가 절단이 돼 있는 상태로 이제 했기 때문에 도로 위에서 밑에까지 가는데 네. 상판까지 가는데 그냥 뛰어들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꽤 그래서 높죠. 최소한 10층 이상의 높이가 된다고 그렇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용하는 구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그 경찰 보트 또 고무보트 구조용 보트 아니면 중간에 뭐 나룻배 같은 거 등등으로 이용해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응급 환자들은 지금 물 위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환자들에 대한 거를 구조 활동을 헬기를 이용해서 많이 했고요. 또 저희들이 현장에 도착해 가지고는요. 실질적으로는 생존자 구조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그렇게 원활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벌써 거의 다 물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차에 끼어 있는 사람들은 벌써 사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어떤 그 사체에 대한 구조로 이렇게 전환을 할 수밖에 없었죠. 네. 자, 여기서 잠깐 그 앞에 대장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마침 경찰의 날이라 그 성수대교를 건너던 경찰관들이 또 구조에 큰 도움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 생존자였던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네, 이경재 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이제 세월이 흘러서 30년이 지났습니다만 혹시 그날의 기억 때문에 좀 힘들진 않으셨는지 그동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이제 뭐 한 30년도 지났고, 네. 일부러 뭐 자꾸 뭐 생각하진 않으니까, 이제, 뭐 기억 속에서 좀 지워지고 있죠. 네. 그래도 이맘때 되면 계속 이제 뭐 방송에서도 나오고 하니까 그때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이 시기만.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이 경찰의 날인데 사실 이경재 씨가 그날 경찰의 날 상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저희들은 항상 그 성수대교 이렇게 다니는 길이거든요. 네. 그날은 이제 경찰의 날이고 저희들은 표창 받으러 가려고 11명 이제 타고 가는 길이었죠. 예. 네, 가다가, 성수대교 중간쯤에서, 갑자기 이렇게 막 돌이 치더라고요. 이제 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떨어지면서 이 돌 조각들이 이제 같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성수대교 무너진 그 위에 바로 차가 지나가고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상판하고 같이 떨어졌어요. 그때 충격이 엄청났을 것 같은데 혹시 정신을 잃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아니, 정신이 잃었죠. 그 언제 깨어나셨어요? 몇 분 뒤인지는 모르겠어요. 금방 깬 것 같아요. 그때 깨고 나니까 상황이 어땠는지요? 어쨌든 교각이 보이고 제 앞에 이제 버스가 뒤집힌 게 보이고 여기저기 이제 자가용이 이렇게 좀 약간 처박혀 있다 해야 되나? 이제 네. 있고 그래서 내려서 보니까 뭐 여기저기 비명 소리 들리고 물에 이제 또 빠져서 떠내려가시는 분들 살려달라 소리 지르시고 막 꽝죠 뭐 예. 오늘 이제 스튜디오 나와 계신 그 당시 구조대장님, 우리 경광수 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경찰관들 본인 다쳤지만은 119 구조대원들 오기 전까지 구조 활동에 나서셨다 그러는데. 네네. 네. 구조하시는 분들 오기 전에 뭐 물에 떠내려가신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이제 물에 같이 뛰어들어서 이제 구조도 해오고. 뭐 승용차에 이제 그렇게 안에 갇힌 분들도 다 이제 구조를 해드리고. 그다음 버스가 사실 좀 참혹했는데 뒤집혀져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 출근 시간에 사람도 많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명 소리도 많았고, 예. 거의 버스에서 많이 돌아가셨죠 결국은. 뭐 그때 이제 여학생들도 많이 타고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예, 무학여고 네, 하고 있었죠. 예. 그 사실 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에 빠진 그 생존자들을 구하고 이런 게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죠. 그 중에 또 이제 몇몇 동료들이 이제 수영도 할 줄 알고 이러니까. 네. 직접 들어가서 이제, 사람을 구조해 갖고 왔죠. 그때 같이 승합차에 타셨던 분들, 10여 명이 타고 있다고 들었는데 다 무사하셨나요, 그분들은?
예, 다 다친 데 없이 다 무사했어요. 아, 그나마 다행이었군요. 네, 천운이었죠. 네, 근데 10월 21일 뭐 요즘 날씨 생각해 보면은 물이 굉장히 찼을 것 같습니다. 예. 물도 좀 차가웠고 네. 약간 부슬부슬하게 왔었고요. 비도 왔었고. 아침이라 약간 좀 추웠죠. 네네. 그러면 이제 구조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거기 물에 빠지신 분들도 굉장히 저체온증 때문에 위험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뭐 저희들이 입고 있던 옷을 뭐 덮어드린다든가. 예. 이제 버스에서 이제 많이 다치신 분들이 네. 를 많이 흘리게 되면 저체온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뭐 자동차 시트 커버라든가 하여튼 덮어드릴 수 있는 거는 다 덮어드렸죠. 예. 아, 그 당시 나이가 22살 이제 의무 경찰이셨는데. 예. 그렇죠.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지만은 그 당시 버스에서 이렇게 다친 분들도 많이 보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시고 좀 혼자서 이겨내시기가 처음에는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그걸 생각을 안 했죠. 네. 일부러 생각할 필요도 없고. 예. 한 수년 지날 때까지 생각이 안 났었는데 그 뒤에 약간씩 이제 조금씩 나기 시작했고. 뭐 지금 현재 뭐 트라우마라면 이제 어쨌든 다리 건널 때는 좀 빨리 간다는 거. 그렇군요. 네, 그리고 높은 데는 좀 못 올라간다는 거. 네. 그래서 뭐 다리를 건넌다 그러면 차가 이제 양쪽에 교차를 밀리게 되면 다리에서도 서 있잖아요. 그렇죠. 서 있게 되면 완충 작용하느라고 다리가 약간 흔들려요. 네. 예, 그 기분 느끼면 굉장히 싫어요. 소름 끼쳐요. 그러니까. 이런 트라우마는 사실 혼자서 이겨내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국가 트라우마 센터도 생기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우리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그런 게 전혀 뭐 시설이라든가 도움받을 곳은 없었죠. 아무래도 큰 사고 후에 인생관 같은 것도 좀 달라지셨지 싶어요. 어떻습니까?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저는 그때부터 노는 것도 최선을 다하고 일하는 것도 최선을 다하고 오늘 하루 그냥 즐겁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요. 아무래도 뭐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이경재 씨로서도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네, 맞죠. 네, 이런 안전사고를 우리 사회에서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모든 일에 책임이 있거든요. 네. 네, 공사 현장에 책임자가 있고 감독관이 있고. 근데 어쨌든 국민의식이 어쨌든 아직까지는 성숙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잘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이렇게 또 건강하게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성수대교 참사 당시 우리 22살의 청년이었던 이경재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시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많은 인명을 구조하셨던 다시 한번 좀 감사하다는 인사를 또 전해 너무 진짜 드리고요. 보람찬 활동을 해주신 겁니다. 맞습니다. 그분들 아니었더라면 더 많은 시민분들이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나마도 그 큰 사고에서 그나마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을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너무 고마운 일이었죠. 그렇습니다. 주저없이 물속에 뛰어들어서 인명을 구조하시고 또 우리 대장님도 많은 또 인명을 구하셨습니다만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성수대교 이제 30주기를 맞아서 붕괴 30주기를 맞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제 그 다음 해인가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사실 그 구조에 참여를 하셨었죠. 네. 굉장히 오랜 시간 참여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현장에서는 29일 동안 한 달 정도를 그때 당시 좀 안타까운 상황도 되게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좀 기억에 나시는지요? 일단은 제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비상출동으로 많은 직원들이 당비번 없는 인원들이 현장에 투입되다 보니까 일은 비슷한 일을 해야 되는데 장비의 숫자가 한두 개뿐이 없는 거예요. 장비가 부족하군요. 그래서 비슷한 깨거나 자르거나 벌리거나 해야 되는데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삼성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구조단이죠. 거기서 장비에 대한 거를
정말로 빠르게 지원을 해 주셨어요. 저희들이 네.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네네. 너무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지금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비도 너무 중요하고 사실 이제 그런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졌는데 사람들 밑에 깔린 사람들 구하는 게 시간 싸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시간 싸움인데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나 봐요. 제일 안타까운 일은 어떤 거였습니까? 저는 지금도 보이지 않게끔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네. 예, 아저씨 살려주세요 하고 말씀하셨던 여자분의 목소리가 예. 지금도 들립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이제 구조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고 네. 현직 구조대원이고 현장에서 그 목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구조를 못하고 예, 중간에서 구조 작업하는 과정에서 예, 저희 인원 가지고도 부족해가지고 한 30명을 더 지원받아가지고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도 중간에 목소리가 끊어지더라고요. 아저씨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집에서 가족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셔야지요. 저희들 믿고 조금만 견디십시오. 그리고 춤을 최소화로 쉬시고 조금만 참으시면 저희들이 구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는데 불과 얼마 안 있다가 이렇게 끊어졌어요. 이게 그리고 나서 참, 이제 네. 한 20, 30분이 지나고 나서 예, 시신이 발굴됐는데 세 분의 시신이 거의 비슷한 자리에서 나왔어요. 네, 그러는데 한 분이 예, 상태가 너무 깨끗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백화점 유니폼을 입은 여자분이었는데 네. 그분 상태는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아마 예, 그 목소리의 주인공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 직원들에게 이래가지고 수습하라고 지시를 하면서도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우셔서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예, 이후에도 조금씩 예. 이제 알게 모르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나중에 그분 계신 대로 가게 되면 촉제를 해야죠. 아유, 그거는 경광숙 대장님 탓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 아픈 마음은 그 심정은 누구보다 이해가 갑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저하고 이 방송 전에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이런 안전 사고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너무나 안타깝다. 예. 이거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우리나라 분들의 어떤 습관에 대한 거를 저는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대형 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생기고 나면 그거를 똑같은 상황에 대한 거를 이후로는 예, 스스로 대응할 수 있게끔 좀 관심들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네. 그 당시에는 이러니 저러니 말씀도 많고 좋은 말씀들 많이 계세요. 그러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나면 똑같은 사고가 계속 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부천에서 그 예. 화재에 있었지 않습니까? 모텔 화재 사건이 있었죠. 화재에서 그분들이 대피하지 못하기 전에 먼저 어디 낯선 장소에 가서는 내가 들어왔던 출입문보다는 그 출입문 말고 내가 다른 쪽으로 탈출할 수 있는 거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즉 말해서 비상구를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늘 왜 극장에 가도 영화 보기 전에 비상구가 어디라는 거 알려주잖아요. 그거 알려주는 이유가 네. 그런 돌발적인 사고가 났을 때 대피하는데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 압사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본인들이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본인이 있는 위치에서부터 좀 더 가까운 쪽에 대피로를 확인하고 그쪽으로 원활하게 대피를 해 주십사 하고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나름대로의 본인이 중간적으로 이렇게 혼동 상태가 오면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거는 기억을 못 합니다. 근데 몸이 기억하는 거는 한단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예.
본인이 낯선 장소에 갔을 때 아니면 새로운 어떤 숙박시설에 투숙을 네. 했을 때는 본인이 나중에 안정되지 않고 모르는 장소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거 네, 장소를 네.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건설이나 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더 안전하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만 네. 우리 각자 또 본인의 안전을 챙겨야 된다. 네. 그죠? 이제 부천 화재를 말씀하셔서 이제 그런데 그 특히 또 방화문이 지적이 나왔어요. 네. 우리 방화문 이게 열려 있는 곳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닫혀 있어야 되는 거죠. 원래 방화문은 있지 않습니까? 네. 쇠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쇠문이지 않습니까? 쇠문으로 돼 있는 이유는 이 오른쪽에서 불난 게 왼쪽으로 더 이상 번지지 못하도록 하거나 차단하는 또는 타는 거를 좀 더 지연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네. 방화 구획과 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을 통과하는 거는 통과한 다음에 문이 닫혀 있어야지 연기나 열기가 나를 따라오는 게 조금 더 지연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그거를 열어놓고 하게 되면 연기의 이동 속도는 내가 뛰어가는 것보다 더 빠르게끔 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그런 거를 뭐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고여놓고 네. 심지어 쐐기 같은 거를 해가지고 방화문을 다치지 않도록 해놓고 그릇되는 행동이 나오는 거죠. 네, 네. 아파트 우리가 비상계단 같은 데도 보면 자전거라든가 이런 거 뭐 안 쓰는 살림살이 이렇게 내놓은 집들이 또 그렇게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이런 화재 발생 시에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죠. 그렇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정확하게 빨리 신속하게 대피해야 되는데 대피가 지연이 되거나 아니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장애가 돼 가지고 대피를 못 하고 네. 오히려 대피로 의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네. 집안에서 사망하는 경우보다도 대문 밖으로 나와 가지고 통로나 계단이라서 사망하는 경우가 평균적으로 보면 한 7, 8% 정도 차지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내 생명과 내 이웃의 생명을 같이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어떤 장애물이나 적치물을 방치하는 거를 금해 주셔야 됩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날이 추워지고 있으니까 이제 화재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가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걸 좀 신경을 써야 되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켜야 될 그 기본을 지키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네. 장판에서 화재가 났었습니다. 전기장판. 예. 네, 네. 그 전기장판에서 화재가 났었는데 전기장판은 평상시에 이렇게 핀 상태로 둘둘 이렇게 종이 말듯이 말아놓으면 꺾이는 부분이 없는데 반으로 접고 몇 번 접어가지고 보관을 해놨다가 겨울철에 추워지면 끄집어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접었다 폈다를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안에 들어있는 전기 열선 자체가 네. 훼손이 되거나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훼손이 돼서 전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그 어떤 과부하가 생기는 겁니다. 보관상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네. 본인을 화재를 일으키는 요인을 내가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유, 어르신들 전기장판 많이 쓰시는데 꼭 유념하셔야 되겠어요. 네. 접어 보관하시지 마시고. 예, 아예 펴서 보관하거나 둘둘 말아서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 우리나라 이런 안전 예방 교육이 지금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안전 교육에 대한 거를 전체적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육 자체에 대한 거는 어린이부터 시작해서고 유치원부터 어린이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유치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성인들 교육을 이렇게 해가지고 시키는데 그 교육의 체제가 거의 비슷합니다. 즉 말해서 눈높이에 맞는 교육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완강기 이제 소방관서에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체험, 탈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하는 체험을 하도록 합니다. 근데 그 체험을 하는 거는 완강기를 걸고 탈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높이에서 탈출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한 훈련을 하고 체험을 하는 거지 완강기를 직접적으로 연결해가지고 탈출하는 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가정이나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완강기 거치대와 완강기가
훈련장에 설치되어 있는 거하고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르군요. 예, 다르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본인 그 설비에 맞게끔 특성에 맞는 거를 확인하시고 네.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확인 안 하고 체험하고 끝나버리니까 실질적인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나면 대응하는 거를 몰라서 당황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네. 교육은 받았지만 예. 실제 그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게 써먹을 수 없으면 필요 없는 교육이 되는 거죠. 이 모든 상황에 대한 거는 어떤 폭발 사고로 갑작스럽게 확 모든 게 커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네. 화재는 적은 불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커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냉정하면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는데 네.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무런 대응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네. 끝으로 이거 하나만 더 여쭐게요. 대형 건물에서 화재가 났을 때 네. 대피 요령 뭐부터 해야 되는지요? 일단은 주변에다가 알려주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불이야라고 하라고 합니다. 네. 근데 두 번째 듣는 사람은 똑같은 불이야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든 사람 뭐라고 해야 돼요? 몇 층 어디에서 불이야. 왜 그러냐면 몇 층 어디에서 불이 났는지를 모르고 불난 곳으로 대피를 하는 상황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네요. 어떤 분은 뭐 위로 대피해서 살고 어떤 분은 아래로 대피해서 사고를 당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잠깐의 선택이 본인의 생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피는 무조건 아래를 하는 거를 최우선으로 하고 네. 정말로 안 되겠다 싶을 때 위로 올라가는 거지. 먼저 위로 올라가서 대피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살아도 정상적인 호흡기 쪽에 그 유독가스를 마심으로 인해 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불이 났을 때는 어디에서 불이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저희가 오늘 성수대교 붕괴 30주기를 맞아서 이제 그 얘기를 시작으로 해서 전반적인 우리 사회 안전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인명구조에 애써주시고 성수대교 또 삼풍백화점에서도 많은 인명을 구조하신 경광숙 전 구조대장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성수대교 붕괴 참사 30주기 특별기획 그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은 당시 도봉소방서 경광숙 전 구조대장과 생존자 이경재 씨 얘기를 들어봤습니다.